We used all our resources to make 4 Sophons. 2 remain with us. The other 2 we've sent to you.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도 원작을 보고선 작품의 스케일이 워낙에 커서 삼체를 읽을 때만큼은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던 그 작품. 드라마 삼체가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SF 소설 삼체를 원작으로 합니다. 이미 중국에선 시즌3로 나누어서 29부작이 나온 상태이죠. 넷플릭스에서 추가된 내용으론 1960년대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 장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선 다루기 힘든 주제이죠. 크게 보자면 넷플릭스 삼체는 1960년대의 중국, 2024년의 미국, 가상현실 속 삼체의 세계관까지 절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나 소설을 보신 분들은 8부작으로 압축한 넷플릭스의 삼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평도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SF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을 몰라도 충분히 몰입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이 작품. 오늘은 넷플릭스 삼체 8부작의 간략한 줄거리와 그 안에 숨겨진 내용, 그리고 드라마 이후의 내용을 원작과 중국 드라마의 배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라서 드라마의 스토리를 간략 요약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다루는 삼체는 삼중 항성계를 태양으로 가진 알파 센타우리계의 외계 문명을 말합니다. 태양이 3개이기 때문에 삼체 역학이 적용되어 단순한 뉴턴 역학으로는 낮과 밤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죠. 게다가 3개의 태양이 모두 뜨는 시기에는 대기가 고열로 타올라 모든 것이 멸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문명이 리셋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열기에는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가 저온기에 깨어나며 자신들의 신체 자체가 과학 부품 역할을 하여 광통신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특이한 규소성 지적 생명체가 이 행성에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나 이들 역시 행성이 3개 태양이 낮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3개 항성의 무지막한 중력과 가공할 열기를 막을 기술력을 갖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이들이 삼체인입니다. 넷플릭스 8부작 삼체에 담긴 내용은 1960년대부터 2024년의 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SETI 프로그램에 대항해 중국에서도 외계인과의 통신 계획을 운영하고 있었고,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 미국의 상대성 이론을 강의했다는 이유로 예원제의 아버지는 처형을 당했고, 아버지처럼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예원제는 태양의 전파를 쏘게 되면서 그로 인해 빠르게 외계 문명에게 전파가 닿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외계 문명으로부터 인류 최초로 전파를 수신받게 되는데,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는 순간 그곳의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예원제는 무시무시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계획의 담당자인 과학자 예원제는 문화 대혁명으로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배신당하여 인류의 도덕과 타락 수준에 실망했기에 인류는 멸망해도 좋고 당신들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게 되어도 좋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계의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 신호를 발신하게 됩니다. 사실 저렇게 경고를 했던 삼체인은 원작에선 삼체인들 사이에선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라는 살기 좋은 곳을 찾고 있던 삼체인들 사이에도 착한 삼체인이 있던 셈이었죠. 어쨌든 이를 수신한 삼체인들은 삼체 문제로 살기 힘든 자신의 모성 대신 지구를 빼앗아 살기 위한 공격 함대를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광속의 몇 % 정도의 속도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400년이 걸려야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400년간 흐른 뒤에 삼체인들이 지구에 왔을 땐 지구인들의 과학기술이 자신들을 능가할 것이라는 계산과 잠시 나오지만 삼체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지구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모습이었고, 극중 예원제는 인류를 말살하기 위해 종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 삼체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삼체인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지만, 예원제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지구인을 지자를 이용해서 인류의 발전이 더디게 하도록 과학자들과 과학시설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양성자를 2차원으로 펼치고 그 안에 직접 회로를 식각하는 방식으로 소립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 지자를 만들고, 이를 광속으로 쏘아보내 인류가 가진 과학 장비들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일종의 행성 전체 규모의 전자전을 하는 것인데, 이 양자가 전 세계의 과학기기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교란하며 도청하는 것조차 가능하고, 기존의 예원제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척살을 당하고, 또한 삼체인들은 이를 도와줄 지구인들을 극비에 모집하고 인류가 발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결코 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함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벌레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우주의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인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극중과학자 예원제가 삼체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실제로도 존재했었고,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하여 와우 시그널인데요. 1977년 8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빅 이어라는 전파 망원경이 인쇄한 관측 자료를 검토하던 천문학자 제리에만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쇄물 위에 붉은 잉크로 와우라고 적어놓기도 했죠. 망원경이 수신한 신호는 지구 너머가 아니라 태양계 밖에서 보내온 것으로 보여지는 72초나 계속된 매우 강한 전파 신호였던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호의 진동수가 천문학자들이 외계인이 통신할 때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한 1420헤르바이츠에 매우 가까운 진동수였다고 합니다. 에만과 동료들은 이 강한 신호의 발생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수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신호를 외계에서 수신된 인공적인 특징을 가진 유일한 전파 신호로 남아 있습니다. 극중 예원제가 홍안기지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 페르미의 역설을 아시나요? 1950년 여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엘리코 페르미와 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고등 외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 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모여졌는데, 페르미가 난데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우주의 규모를 보자면 외계 문명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지구 문명보다 먼저 발생해 오랜 시간 존재해온 선구자 문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외계 문명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어둠의 숲 가설은 페르미 역설의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삼체 시즌2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이 드라마에 차용된 가설입니다. 왜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냐는 질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외계 문명들은 서로 다른 문명에게 발견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제시한 것인데요. 유명 SF 작가인 그레그 베어가 1987년에 쓴 소설 신의 용광로에서 어둡고 위험한 숲에 이 상황을 비유하면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이 가설은
어두운 숲에 홀로 떨어진 아기 새가 엄마를 찾아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기 새들이 왜 어미 새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 숲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가득하기에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가정했다고 합니다. 짹짹거리는 아기 새를 우리 인류로 비유한 것인데요. 인류가 저 무한한 어둠의 숲인 우주에서 골든 레코드, 수많은 우주 탐사선, 100여 년 전부터 쏜 모든 전파는 우리의 존재를 우주의 포식자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라는 셈인 것이죠. 어떤 문명이 우주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순간 다른 동일하거나 더 상위의 문명이 필연적으로 그 문명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에는 3가지 문명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 문명처럼 우주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다 필연적으로 멸망한 문명, 문명의 존재를 숨기는 문명, 이미 멸망한 문명. 일부의 결말 시점에서 인류는 이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이 삼체 함대가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자신들을 모조리 감시하고 있는 외계 수립자 컴퓨터의 의도를 속이거나 대응하지 못하게 할 만한 방비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적인 모든 기록과 대화가 외계인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인간의 머릿속은 들여다볼 수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인류는 가장 우수한 사람 넷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외부와 소통 없이 혼자서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게 만든 뒤 나머지 인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외계인과 싸우려 하는데 이들은 벽을 보고 혼자 사고하는 사람과 같다고 면벽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각기 혼자 최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죠. 한편 지구 내에서도 일부의 예언제처럼 인류는 멸망해야 한다며 삼체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에 삼체인들은 이들의 의도를 하나씩 알아낸 뒤 각각의 면벽자에 대응하는 지구인 추종자, 파벽자들을 이용해 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 면벽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마지막 남은 중국인 과학자 면벽자 로지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미래의 과학기술이 조금이나마 발달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장기 동면에 들어갑니다. 긴 세월이 흘러 로지가 깨어난 시기는 인류가 온갖 대재난과 혼란기를 극복하고 삼체인들이 걸어놓은 제약하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기술 발달을 이룬 평화로운 시대였죠. 예를 들어 무선 충전 기술로 지구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전기를 무선으로 쓴다거나 벽이나 옷 등 주변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레일건이나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핵융합 우주전함을 만들 수 있는 시대. 외계 함대 전찰선들이 태양계 근처까지 온 시점이지만 기술을 발전시켜 나름 강력한 우주함들을 수천 척씩 만든 해당 세대의 인간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구인은 외계인 침공 대비 초기의 동면에서 막 깨어난 비관적인 9세대인들과 이후 포스트 아포칼립스 비슷한 시대를 거쳐 문명을 재건한 희망적인 신세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세대인들의 희망찬 시각에 대해 9세대인들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도 삼체인들은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게 됩니다. 인류는 동면에서 깨어난 사람 중 한 군인을 사령관으로 하여 외계 함대가 선봉으로 보낸 정찰선 한 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암을 탈취해 우주로 무작정 도주하는데 이 군인은 사실 외계 문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자였으며 인류 문명의 영속을 위해서는 인류의 일부를 살려서 외항성계로 도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피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철저한 승리주의자로 위장하고 200년간의 동면을 거친 후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 삼체인의 함대가 올 줄 알았는데 무인 정찰선 한 대만 태양계에 먼저 도착했고 그 크기도 수미터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지구 함대는 지구 함대의 규모를 본 삼체인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보낸 거라고 착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수천 척에 달하는 지구 함대는 그 정찰선 한 대가 단순히 충각 돌격을 해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전멸하고 마는데요. 상대성 이론을 제외하면 기존의 모든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정찰선과 그 표면에 흠집조차 내지 못하자 인류는 다시 한번 전 지구적인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앞서 도망쳤던 전함 한 척과 뒤를 쫓아가던 4척의 전함들은 인류에겐 생존의 희망이 없으니 자신들이 다른 항성계를 찾아내어 인류를 계승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성간 항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모두 다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같은 인류끼리 전투가 벌어지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2척의 전함들은 다른 함선들의 사제와 연료를 노획한 후 다시금 길을 떠나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만연한 지구에서 면벽자의 지위를 잃은 로지는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주에는 너희를 침공할 고도의 문명이 수두룩하니 섣불리 자신의 위치를 우주에 알리지 말라던 삼체인의 경고 메시지가 지구뿐만이 아니라 삼체인들의 항성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구에선 시험삼아 임의로 골라잡은 어느 외계 항성계의 좌표를 전파로 우주에 뿌렸고 이후에 전체 관측에서 그 항성계가 감쪽같이 소멸하였음을 발견합니다. 우주에는 태양계와 삼체 항성계 양측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며 언제라도 그들을 간단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초고위 문명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구인들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조차 없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삼체인들도 자신들의 위치가 공개되면 훨씬 더 발달한 외계 종족들에게 간단히 멸망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로지. 때문에 로지는 태양을 이용하여 지구와 삼체 항성계의 좌표를 주변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한 상호 확증 파괴 전술로 삼체 함대를 협박하여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삼체 항성과 지구의 위치가 둘 다 공개되면 삼체인들은 태양계와 삼체계 어디에도 생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싸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체인과의 휴전 이후로 인류는 다시 번영을 이루게 되고 삼체인들의 함대는 자신들의 항성계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삼체인들이 알려준 기술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다시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태양계와 삼체 행성계의 좌표를 전 우주에 퍼뜨리는 장치를 최고의 비상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장치가 존재하는 한 인류가 언제든 배신할 것이라고 판단한 삼체인들은 끝내 지구를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후의 면벽자였던 로지가 이 좌표 전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검자비로 임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된 상태라 새로운 검자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신이라는 젊은 여성이 새 검자비로 선정되지만 막중한 결정을 내리기엔 지나치게 유약한 인물임을 파악한 삼체 함대가 태양계에 숨겨두었던 여러 대의 무인 정찰기를 보내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소수의 정찰기만 동원했음에도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 앞에 인류는 간단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구 문명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쌓아서 지구인들조차 자신들의 오락물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정도까지 문화 수준이 향상한 삼체인들은 그나마 지구인들을 완전 멸종시키진 않겠다며 자신들의 함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구의 땅을 비우고 모든 무기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고는 식량을 빼앗아 대부분의 지구인들을 아사시킵니다. 게다가 삼체 문명 역시 그동안 더욱더 자신들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광속으로 비행 가능한 우주선까지 개발하여 순식간에 지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청신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인물로 거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앞서 다른 항성계를 찾아 도주하던 우주선함 2척 중 한 척은 추격대에 체포되어 처분당하게 되고 다른 한 척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지구인과 삼체인이 함께 보낸 추격대에
거의 따라잡힌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들은 삼체인이 배신했음을 깨닫고 지구와 삼체 문명의 좌표를 전 우주에 뿌리게 됩니다. 삼체인들이 보낸 무인 정찰기가 같이 추격하고 있었으나 우연히 우주상에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틈을 발견한 덕분에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들은 우주에는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이런 4차원적인 공간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위치가 노출된 삼체 문명은 우주 어디선가 날라온 공격에 삼체 항성이 파괴되면서 멸망하기에 이르고 우연히 그 당시 행성의 그림자 속에 있어 살아남은 삼체인들은 지구를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 우주로 떠나게 되고 지구 역시 큰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명확했기에 인류도 살 길을 찾기 위한 연구 끝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그 메시지에 따라 광속 우주선을 개발하여 태양계에서 탈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계 내의 광속을 낮춰 빛도 탈출할 수 없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목성 뒤에 대규모 우주 정거장들을 건설하여 삼체 항성 때처럼 외부의 공격으로 태양이 폭발을 해도 목성을 배리어 삼아 그 뒤에 숨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목성 뒤에 숨는 3번째 방법을 택하고 지구를 떠나 목성 뒤의 우주 정거장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발전된 외계 문명의 입장에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외계인들은 인류를 확실히 멸망시키기 위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붕괴시켜 파괴한다는 인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기술력의 파괴 수단이었기에 인류는 손쓸 틈도 없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으로 건조된 초광속 우주선에 탑승한 청신과 앞서 탈출한 우주전함의 생존자들만이 겨우 살아남아 다른 행성계에서 인류를 계승하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날 때까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앞서 4차원 이상의 존재들이 존재하지만 죽어가고 있고 4차원 공간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목선이었는데 이런 무기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흔하게 쓰이고 있다는 의미였죠. 원작 속에서 원래 우주는 알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속도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암흑의 숲과 같은 상황에서 고차원의 우주 문명들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여 서로를 멸망시켜가며 고차원으로부터 차례로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 여파가 이제 3차원의 지구에도 도달한 것이었던 거죠. 이런 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을 낮춰서 외부 우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었기에 우주 전체의 광속 역시 계속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코즈미 코로와도 같은 설정인데 태양계에서 일어난 일은 인류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으나 우주 전체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하찮은 일일 뿐이었다는 결말인 셈이죠. 지구와 삼체 행성을 없앤 고도 문명 역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존재였으며 포식자인 고도 문명 위에는 또 그들도 모르는 상위 포식자이자 까마득한 고도 문명이 있고 그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미지의 공포스럽고도 냉혹한 우주 공간을 표현하고 싶었던 삼체 원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